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장기 전환한 임대사업자 과연 단기로 후퇴할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계속 고수하면서 유지할 것이냐 라는 주제로 말씀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에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지금 계속 문자 메시지는 오고 있습니다. 후퇴해라. 후퇴하면은 혜택은 주겠다. 그러니까 빨리 1개월 내에 후퇴해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말 안 듣고 7월 11일 이후로 단기에서 장기로 전환한 사람들은 미운 사람이다. 왜 말을 안 듣냐? 정부가 하라는 대로 해야지. 왜 말을 안 듣고 장기로 전환을 해가지고 그러냐? 그러니까 빨리 후퇴해라. 내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호소를 한다. 시혜를 줄 테니까, 기회를 주는 거니까 빨리 후퇴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과연 후퇴를 해야 될 것이냐, 앞으로 계속 나는 끝끝내 장기로 유지하면서 나갈 것이냐, 새가슴이면 후퇴할 것이고 간이 크면 무조건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답을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 이겁니다. 경제적 이익을 한번 계산을 해 봐야 됩니다. 지금 이제 시행령 있잖아요. 시행령을 전부 다가 기재부가 이제 예고를 해놨어요. 그거를 이제 기재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일단은 이제 종부세령이 있고요. 종부세령하고 종합부동산 세령하고 그 다음에 소득세령을 그 다음에 저축세령, 저득세령 이 세 개를 다 확인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이거는 있잖아요. 종합부동산세, 이 소득세령 이거는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가 이게 이제 거주주택 비과세하고 중과 배제하고 이 두 개 혜택, 세제 혜택이 있잖아요. 이거는 7월 10일 이전에 등록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7월 10일 이전에 등록한 그를 장기 임대 아파트로 보겠다. 장기 임대 주택으로 보겠다. 이렇게 정의를 해놔버렸어요. 그러니까 7월 11일 이후에 장기 전환한 사람들은 안 된다 이겁니다. 7월 11일. 그러니까 딱 이렇게 해가지고 7월 10일 이전은 해주고 이후에 한 사람은 안 해준다 이겁니다. 결론은. 종부세령은 딱 문구를 7월 11일 이후는 안 해준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아예 그렇게 해놨어요. 7월 11일 이후 신규 등록하거나 장기로 전환하는 거나 합산 배제 주택으로 안 봐준다 이렇게 딱 몹을 박아놨어요. 그리고 저득세령은 96조 소형 주택 거기에 대해서 법인세 소득세 그 부분을 이제 고쳤는데 이것도 이제 7월 11일 이후는 안 해준다 이렇게 돼 있고 제일 중요한 거 이제 장특공이잖아요. 장특공을 50%를 받느냐 70%를 받느냐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가령 이제 양도 차익이 10억이 나왔는데 이거를 50%를 받으면 5억을 빼주니까 과세 표준은 어떻게 됩니까? 5억이 되는 거고 만일 70%를 받아버리면 7억을 빼줘야 되니까 이게 3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장특공을 안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법의 이 시행령에 그거는 특명은 장특공을 막아라 이거예요. 장특공을 막아라. 모든 세법에 모든 거를 소급해서라도 무조건 장특공 막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9월 달에 이제 시행을 하잖아요. 시행을 하는데 이게 7월 10일이었잖아요. 7월 10일 정확하게 05시 59분 이 이후에 내가 전환을 했다 이거요. 단기에서 장기로. 그러면은 지금 이 시점은요, 현행법이에요. 현행법으로 의하면은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시행일을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소급을 하는 거예요. 소급을 해가지고 이거 안 해주겠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급 아니냐 이거죠. 예? 소급에서 왜 전환을 막아가지고 현행법에서 주고 있는 걸 왜 막아버리냐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게 소급이 맞다라는 식으로 이제 소급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논란을 하면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7월 11일 이후 거를 왜 이 장기를 막냐? 장기를 왜 막냐? 이거는 장특공을 막으라 이거예요. 장특공을 막아야 된다. 막아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야 이쪽에서 이 소득을 차익을 이걸 다 환수할 수 있다 이거예요. 안 그러면은 이만큼 50%를 이렇게 해주면 이것밖에 못 받는 것이고 70% 해주면 이것밖에 환수를 못 하잖아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세금을 걷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장특공을 어떤 식으로든 막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게 전환을 시켜버려 가지고 장기를 없애버려라 이거. 첫째가 장기는 없애라. 장기를 없애버려라 이거요. 장기를 없애버리고 이게 이제 아파트를 없애버려라 이거. 장기 전환으로. 그리고요, 설령 장기로 내가 이제 간이 커가지고 장기 전환으로 해가지고 유지를 한다. 장기를 그대로 유지한다 하면은 이거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이게 분명히 구청 등록일이 있고요. 지자체 이제 등록일이 있고, 그 다음에 세무서 등록일이 있을 거예요. 세무서 등록일이. 그러면은 이게 오늘이 9월 1일이고, 9월 2일이라고 보세요. 그러면, 예전에, 지난 시절에 9월 1일, 9월 2일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계속 가더라도 8년하고, 이쪽 8년하고 하면은, 이쪽에서 1일 차이가 나요. 1일 차이가 부족해요. 1일 차이로 부족하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장특공 안 해줘요. 장특공, 저특법 공제를 안 해준다 이겁니다. 이게 하루 차이로. 이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97조의 3 해가지고 이런 경우는 우리가 구제를 한다 라는 식의 개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없는 거는 이거 안 해주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희망 고문을 당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분명 그 정부는 의사표시를 한 거예요. 안 해주겠다. 개시일하고 구청 등록이라고 세무서 등록이라고 이렇게 있다. 구청 등록이라고. 그러면은 이 경우는 여기에서 저특법에 의하면은 가장 늦은 날이에요. 늦은 날부터 시작한다 이거예요. 이거 계속이에요. 계속 8년입니다. 계속 8년. 계속 8년이에요. 계속 해야 돼. 끊어지지 않고 계속 해야만이 50%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속을 못 채웠다 하면은 이거는 또 문제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쪽에서 구청 등록일은 이쪽으로 가가지고 이쪽에서 이제 일수 차이가 나버리면은 민특법은 이쪽으로 가가지고 8년 되는 시점에 자동 말소 돼버린 거 아닙니까? 아파트라면은. 아파트가 자동 말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있어버리면은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라도 이 개시일이 이쪽 세무서 뒷부분에 있다 이거. 등록일 이후에 개시했다 하면 민특법상 등록이라고 개시일 중에서 가장 늦은 것을 해야 되니까 이 개시일부터 민특법 8년이 가는 거죠. 그러면은 세무서보다 이게 민특법 8년이 더 뒤에 이제 말소가 되니까 이런 경우는 장특공 50%가 공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단기에서 장기로 전환하신 분들은 내가 후퇴할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고수할 것이냐 라는 거는
이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장뚜껑 받기 위해서 장기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등록이라고, 세무서 등록이라고, 구청 등록이라고 게시를 다 확인해 보셔가지고 하루 차이라도 만일 그 차이로 못 받는다 하면은 후퇴하셔야 됩니다. 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이걸 가지고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제 의견이 맞다라는 거 저는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제가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많은 강호의 많은 고수 여러분께서 이거를 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임대사업자들의 스트레스와 고통을 덜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